나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 자녀나 가족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심리학과 뇌과학을 참고해서 가족이 잘 따르는 사람의 말투 특징과 서로 상처받지 않고 이해하며 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왜 가족 말이 더 민감할까?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존재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친밀한 관계일수록 말의 파급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타인의 말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도 가족의 말은 정체성의 중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의 기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대와 어긋나는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말 좀 그만해 라는 딸의 표현이 과거에 엄마가 자주 들었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같은 말들과 겹쳐지면서 그 말은 단순한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까지 되살려 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가족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관계에 깊은 의미와 애정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스럽고 섬세한 대화 기술이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심리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숨은 이유보단 말의 표면만 남게 돼서 아픈 거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딸에게 엄마가 물어봅니다. 일은 어땠어? 그냥 뭐 똑같지 뭐. 그래서 언제까지 그런 알바만 할래? 넌 원래 성격이 늘 그런 것만 좋아하더라. 딸을 특정 이미지로 규정지어버리는 말입니다. 넌 늘 이래 라는 단정은 변화를 시도하는 마음마저 꺾어버리죠. 일단 계속 여기서 일할 생각이고 알아봐야지. 엄마가 봤을 땐 그런 일보단 이런 쪽이 나을 것 같은데 너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 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엄마의 말이 충고가 아니라 비난처럼 들릴 때 감정을 방어하기 위한 반사적 표현입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 여지를 차단하는 말이기도 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방식입니다. 이 말은 듣는 이에게 죄책감과 혼란을 안기며 대화를 끝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를 일방적인 틀에 가두고 감정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솔직함이나 조언으로 착각하지만 반복되면 대화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좋은 의도로 모든 것을 포장해버리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는 이렇게 건강한 대화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일은 어땠어? 그냥 뭐 똑같지 뭐. 요즘 일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너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 먼저 딸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는 방어적인 반응을 줄입니다. 일단 계속 여기서 일할 생각이고 알아봐야지. 그래, 우리 딸 알아서 잘하겠지 뭐. 혹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조언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응,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안심돼. 이런 방식은 감정에 솔직해지면서도 상대를 압박하지 않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감정의 충돌은 줄어들고 신뢰는 쌓이게 됩니다. 말의 기술보다 마음의 태도가 관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 가족과의 대화에서 내가 너무 쉽게 상처받는 것 같다면 다음과 같은 말 습관을 익혀보세요.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춤. 그 얘기는 내가 좀 생각해볼게 라는 말로 감정의 불을 잠깐 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만 쉬어보세요. 심리학적으로 감정 자극이 발생하면 뇌의 편도체가 즉각 반응하지만 2, 3초만 기다리면 전전두엽이 개입하여 판단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짧은 멈춤이 바로 감정의 불씨를 잡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해석 대신 사실에 집중. 딸이 짜증을 냈다 보다는 딸이 말을 짧게 했다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감정을 느낀 직후 본능적으로 원인과 의미를 붙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자주 왜곡되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지죠. 사실 그 말이 짜증이었는지 아닌지는 상대만 압니다. 우리는 사실에 집중할수록 감정의 오해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멀리서 본 어떤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면 괜히 움찔하죠.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냥 나무 그림자였다면 괜한 오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 대신 사실만 바라보면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기. 상처받았어 보다는 무시당한 느낌, 지적당한 느낌처럼 감정의 색을 구체화하세요. 감정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때 뇌가 그것을 인지 가능한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감정 명명 효과라고 하는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줄고 전전두엽이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두운 방 의자에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무섭고 불안하지만, 불을 켜서 그게 의자 위에 걸린 코트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의 정체를 밝혀주는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이름을 붙일수록 그 힘이 약해집니다. 의도를 파악하기. 사실 딸이 예민하게 말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엄마가 서운함을 느끼는데도 맥락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의 경로가 서로 엇갈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엄마는 왜 또 내 기분을 무시해? 나는 그냥 걱정돼서 말한 건데. 각자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표현 방식이 상대에게는 공격으로 들립니다. 결국 대화는 사실이 아니라 느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을 들을 때는 내용보다 느낌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저 말은 어떤 기분에서 나온 말일까?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하면 말의 날카로움보단 그 안의 맥락을 먼저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게 사치였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분위기에서 자랐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표현보단 단단한 말, 조언처럼 보이는 잔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겪었던 그 고통, 너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대화는 말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